2022년 10월 14일 새벽 1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방금 우리 신인님께서 이제 그린 그 만화가 있어요. 그걸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카톡에, 우리 전체 방 카톡인가? 안 그러면 아마 거기에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신인님께서 이제 집필하고 계시는 그 만화가 있어요. 그걸 내가 우연히 봐가지고 내가 이제 밴드방에 이어놓고 조금 전에 보았는데, 정말 그것도 또 천지의 보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천경, 하늘경을 지금 모처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천경 작업을 이제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책이 나오겠죠. 그 책 작업하시는 분에게는 정말로 굉장히 천지에 큰 공덕을 짓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우님께서 그 만화책, 만화 이게 그 일반 만화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 지금 그걸 내가 좀 세밀하게 좀 보려고 해요. 거기 정말 천지의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넣었는데, 천경과 더불어서 하늘경과 더불어서 꼭 봐야 될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평범한 우리 어머니라 하더라도 이 어머니는 공자,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그 성자보다 더 나으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거는 정말 내 태어나서 그런 말씀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지나가는 어머니 할머니들 보면 여사로 보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분이 석가, 공자, 예수보다 더 위대하신 성자다 이렇게 하니까 대단하죠. 창조 역할을 했으니까. 나는 그냥 일반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저분 다 부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천지는 나와 하나다, 다 살아있는 부처님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걸 보게 돼서 뿌듯하고, 진짜 시간 나는 대로 천부경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짧게 만화책을 했는데, 그래 너 천부경 노상 읽으면서도 이 뜻이 뭔지 말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알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암호라고 하니까 대략 얼핏을 봤는데, 그래가 볼 게 아니고 한 몇백 번 봐야 이제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57세에 이제 예수는 운삼사 성한 오칠이, 예수는 34살, 우리 한국 나이로 34살, 만으로 33살에 쭉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운삼사 성한 57세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상에 드러난다 그랬는데, 그 57세 같으면은 2007년도예요. 2007년도. 그러니까 그 17대 대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선은 이명박이가 됐는데, 그때 17대 대선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오실 때 나도 알았지. 나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알았지. 그러니까 공약이 너무 허황하니까 그때는 내로 봐서는 좀 희한한 사람도 다 있다 이 정도지. 거기에 군소 후보가 당선되리라고는 그는 생각지도 안 했고, 그때 나는 이명박이 찍었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이 찍었어요. 그때 민주당에서는 정동영이가 나오고,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인가?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 다음이니까 야권이지. 거기서는 이명박이가 나왔는데 이명박이가 이제 경제를 살린다 이래가지고 그때 뭐 바람이 세게 불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명박이 찍었는데 그때 한 500만 표 차이로 이명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허경영 이라고 하는 분이 뭐 진짜 뭐 결혼하면 1억 준다 하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말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막 이런 분도 있는갑다 하고만 다 흘러들어 버렸지. 누구나 다 그래 했었잖아요. 그냥 2007년도에. 진짜 그때 나도 처음 그때 알았어. 진짜 운삼사 성원 57이라고. 딱 57세에 2007년도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일묘연 만왕활례 용변부동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준 청지 일종 무정일 거기서 신인님께서 이제 그 신인님의 능력이 이제 무궁무진하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그건 다시 좀 봐야 되겠더라고.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찬찬하게 연구를 해야지. 그거는 세밀하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하여튼 천부경을 해석을 내가 한평생 천부경이 뭔지를 참 그렇게 알고 싶어 했는데 총재님께서 천부경 강의도 있었지만은 만화로 이제 기록해 놓은 건 오늘 처음 봤어요. 방금 봤어요. 방금 봤는데 좀 세밀하게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2007년도 이후 총재님께서 이제 2008년도 그때 남대문 이제 불타고 이럴 때에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구속수감되고 할 때에 뭐 그전에도 그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 중에서 군소 후보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대선할 때마다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니까 뭐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줄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러고 이제 뭐 잊어버리고 또 뭐 구속되고 이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말아버린 거지. 그때는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뭐 나는 아주 그때는 뭐 이제 오늘 이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음력 9월 19일이니까 강정산 그 탄광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강정산이 완전히 미쳤었을 때니까. 그리고 뭐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강정산에 대해서 강정산의 그 말씀, 진리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다고.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데 이제 치석 맞추고 나면은 그 팜플렛이 있어요. 조그만한 팜플렛 그걸 가지고 아파트 같은데 가가호 이렇게 우편함 전단지 그런 걸 막 뿌렸다고. 마치 뭐와 같이 뿌렸느냐면은 금년이지 2022년 3구 대선 전에 우리가 그 허경영 총재님이 그 공약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 1억 뭐 주는 거 뭐 또 결혼수당 뭐 배당금 하는 거 공약 빨간 거 전단지 있었다고 많이 뿌렸지. 이거 삼삼 공약도 많이 뿌렸고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은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뿌렸다고. 올 3구 대선 때 뿌렸듯이 그 당시에는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내가 그 강정산에 대한 그 안내 팜플렛을 그렇게 뿌렸다고. 뿌렸고, 일요일 되면은 이제 저 김해 내가 있었으니까 연지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홍보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정산도 믿으세요. 뭐 이렇게 계획이 이제 옵니다. 새천지가 옵니다.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늘 주문 읽고, 늘 뭐 주문 읽고. 그 강정선 하기 전에는 이제 그 기독교를 했고, 기독교가 불교가 그거 뭐 같은 거야, 그게. 그 오늘은 뭐 긴 말 안 하고 뭐 짧게만 하는 거. 그 이야기는 내가
수천만 번 했기 때문에 막 더 이야기 안 하고. 그 당시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가지고 세계 통일을 할 수는 없고, 어차피 나는 저 세계 통일, 종교 통일, 초종교, 이게 어릴 때부터 품은 뜻이라고. 16, 15, 16, 17 이때부터 그러니까 인생 그거 뭐야? 인생의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담 이전에 뭐 미토콘드리아 이브도 있고 네안데르탈도 있고 뭐 그전에 호모사피엔스 그다음 있고 호모 뭐 에릭투소 호모 네피림도 있지만 그 이전 거는 놔두고 일단 아담부터 이렇게 보면 한 1만 년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 해도 여러 뭐 수천 뭐야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이랬는데, 이제 죽으면서 꼴까닥 하면서 이제 참 진짜 한마디 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야, 내가 100년을 살고 뭐 아니지, 100년이 아니지, 60년, 70년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진짜 한마디 하고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 예를 들어서 누구냐, 유비가 하여튼 유비가 죽을 때에 그 황제 이름이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 이제 유선이지 아들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선이 비록 작다고 해서 안 해서는 안 되고, 악이 비록 작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선이라도 행하고 조그마한 악이라도 하지 마라. 이것이 진짜 자기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이라고, 자기 아들한테. 그것뿐만 그런 게 아니지. 뭐 유비만 있는가?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제 살아오면서 느낀 것을, 그런 것이 이제 그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인생의 그 지혜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책은담이라 할까, 뭐 명심보감이라 할까, 또 뭐 탈무드라 할까. 그런 책을 아주 어릴 때부터 봤지. 그 도서관에 가면 그런 책이 있으니까 그 엑기스를 이제 뽑고 뽑는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을. 이제 내 위에 스승님이 이제 김영수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은 내 그런 책을 보신 분들이라고. 그분도 몸이 하도 약해가지고 진짜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어머니께서 야가 김영수 교수님이 한 20살 때까지만 살면은 참 소원이 없겠다. 아마 그 정도 그래 되었을 거야. 그 정도로 몸이 약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양 그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이제 그분이 읽었다고. 읽고 그리 하다 보니까 이제 철학 교수가 되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유학도 가고, 어려울 때에, 아이고. 그리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기독교를 이제 김현수 교수님은 기독교 신자예요. 뭐 기독교 안에 성경책 안에도 좋은 말이 많은 정도가 아니지. 뭐 잠언서라든지
전도서, 잠언서 이런 데 보면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것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이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뽑는다고. 엑기스만 뽑는다고. 엑기스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살다 보면은 그 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이제 그런 이제 지혜서라 그럴 수 있지. 인생의 그 지혜서. 요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 압축하면 그렇거든. 그 조폭들이 쓰는 말로 착하게 살자. 그리고 이제 뭐 순천자는 흥하고 악천자는 망한데 자꾸 뭐 그런 건 아주 기초인데 하여튼 뭐 그런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책을 그냥 내 스승님께서 읽었고 나도 그 스승님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스승님 거를 내 거로 했고 그래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동아고등학교 다녔을 때 나는 내 도서관에 살았거든. 그냥 일반 공부는 잘 안 했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공부는 했지. 그러니까 기본 검정고시는 합격했고 그냥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 거기 합격할 정도 그 정도는 된다고. 내 하고 싶은 공부만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 이제 도서관에 책방에 이제 책만 보는 거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래도 이야기 한 말이 반복이 됩니다만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보시던 철학책을 내가 또 어릴 때부터 봐왔고 그러니까 Was ist das Leben und was ist der Mann 인생이란 무엇이고 사람은 인간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철학의 대명제다. 철학 서술에 이제 그 책이 글귀가 있더라고. 우리 아버님께서 보던 책에 지금은 그 책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지만 이제 그럴 때에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라 말이야.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라. 자기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지 그 머리지. 그 사람 온다 이러면은 전부 다 환영하는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 왔다 그러면 도망가라. 누구 왔다 그러면 없다 해라. 이런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사람 오면 다 이제 환영받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 오면 아이고 저 수라 같은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오면 막 분위기 다 깨고 말이지 막 자기 과함이나 세리 지르고 지식은 개 똥처럼 마치 조그만 찌뿔처럼 있으면서 막 과함을 세리 지르고 그냥 아이고 막 화평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기 같은 사람 아기 다툼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차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보니까 전직 국회의원,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인데 21대는 떨어진 사람이지. 공천을 못 받았거나, 공천을 받았는데도 이제 떨어졌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밑에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로비를 했는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이름은 밝히기는 힘들고, 장관급에 해당하는 한 달에 1년에 연봉이 3억인가 4억 정도 되는 그런 자리 하나 차지했는 모이더라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자기가 봉급 한 3년 4년 더 받는가 모르겠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한 6개월 했나? 6개월 되나 모르겠네. 한 5개월 했는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이제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1년에 한 4억을 번다 이러면 4억을 번다 그러면 4년 남았다 그러면 4, 4, 16억 돈은 돈이지. 그런데 그거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악이 그런 아기 같은 사람이 오면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사람이
하다 못해 암만 못해도 보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살, 보디사트바 정도는 돼야지. 뭐 부처는 뭐 되거나 말거나 뭐 원래 다 부처인데 뭐. 아이고.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 하면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휴, 막 고기를 쩔레쩔레 흔든다고. 그 좁쌀만한 지식을 가지고 말이지. 그냥 막 자기가 마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개인 카톡으로 보내야지. 전체 방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래가 싸우는 사람도 많이 봤다고. 우리 국가혁명당에도 카톡이 여러 개가 있다고. 이걸 보면은 진짜 한 6년 됐잖아. 지금 6년 됐는데 그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거든. 그 보면은 서로 뭐 카톡방에서 뭐 욕설을 하고 치고, 진짜 뭐 밖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글로서 치고받고 싸우는 걸 엄청 봤다고. 그래가지고 뭐 떨어지 나간 사람도 지금 많이 있고 아직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을 다 봤지. 내가 뭐 그런 거 카톡상으로는 절대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누가 나한테 뭐 공격을 뭐 받은 적도 없지만은, 한 번도 없지만은,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나는 내색을 안 해요. 전혀 안 하지.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말이지, 응징이 언제 왔느냐 하면은 한 30년 뒤인가 그래 왔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었다고. 총재님 말씀이 그래요. 예수 죽고 한 30년 뒤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다고. 로마 군인이 쳐들어와가지고 거의 다 죽고, 조금 똥가리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좀 퍼지고 이랬는데, 그때 엄청 죽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2000년이 있다가 히틀러에 의해가지고 또 2차적으로 60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또 히틀러를 통해서 하늘이 또 응징을 했다고. 그만큼 하늘이 응징하는 것은 늦어요. 총재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는데 말이야. 2008년도에 구속돼가지고 그 응징이 2016년도, 2017년도에 왔으니까 한 10년 뒤에 왔잖아. 그 당시 대통령 이명박이 구속된 지가 2019년인가 그래 되지. 그러니까 이명박은 한 12년 뒤에 거기 응징을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 10년 뒤에 응징을 받았고 그랬다고. 처음에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 구속되는지도 모른다고. 유태인들도 예수를 죽이라 그랬거든. 그 당시에 바라바하고 예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살려주겠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니까 바라바를 살리라 그랬거든. 그 죄값을 2000년 뒤에 받았고, 그 뒤에는 또 30년 뒤에 자기 자손들이 다 작살났다고. 당시는 그냥 그 순간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뭐 그거는 더 아는 사실이고. 아이고, 말이 끝이 없다 내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수라 같은 사람, 아기 같은 사람, 그 사람도 다 부처긴 부처지만은 참 진짜 가까이 하기 싫지. 아기, 지옥, 아기, 수라, 축생. 지옥, 아기, 수라, 축생. 인간 밑에 그런 사람들, 그런 종류가 있거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천, 그 다음에 영각, 성문, 보살, 부처, 뭐 이렇게 있는데, 하다못해 인간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되지. 밑에 진짜 축생, 수라, 아기, 지옥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기 축생이 제일 많다고 봐. 내가 보면. 아기 축생이, 아기 수라, 축생, 이게 제일 많아요. 내가 보면은.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걸 말해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남을 위해서. 그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싹 다 읽고 한 기절로 적어라 하면 딱 그래 놓는다고. 이 지구상에 이 동서고금을 막론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책이 여러 수천 억만 권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한 기절로 딱 줄여라. 골치 아프게 막 길게 하지 말고. 그거는 뭐냐? 네가 잘 되려면은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 이상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들어간다고. 뭐냐? 어떻게 해야 남을 위해서 사느냐 말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많다고. 뭐 많지만은 진짜 많지.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여러 개가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 당시는 내가 기독교인의 입장이니까. 철두철미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실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어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신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합니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을 하고 말로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실 때가 내가 그 청소년 시절이니까 그때는 150% 아니고 100% 1000% 만프로 기독교인이니까 그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영혼. 사람이 영혼을 구제하는 거, 구제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 남을 위해서 살자고. 영혼을 좀 구제해주는 거 말이야. 그러면 그 폭이 얼마나 되느냐.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만 사람, 100만 사람, 1000만 사람, 억만 사람 가지고도 양이 안 차더라고. 솔직한 말이야. 보면은 요즘 뭐 교회 목사 돼가지고 말이지. 이야, 자기 뭐 교회에 말이지. 꽉 찬다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제일 큰 교회가 제일 큰 그 뭐야 그 뭐라 그러나 뭐 공술 운동장 저 대신동 가면은 야구장이 있다고. 그보다 더 큰 건물에 사람들이 한 번 예배하러 오면 한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해보자고. 100만 명이. 그러면은 뭐 우와 이거는 뭐지. 목사로서는 대성공했다고 할 수 않겠어요. 한 번 그 예배를 보는데 100만 명이 왔다고 해보라고. 그럼 우와 이렇게 대단하다고 알겠지만은 그거는 양이 안 차요. 내가 어릴 때 그랬다고. 또 이제 스승님을 또 좋은 스승님을 만났으니까. 고인모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양이 안 차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인 그 당시엔 40억이었다고. 40억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지장보살이 생각이 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제 지장보살이 이제 보살 위에가 부처인데 자기는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이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서운한 사람이 지장보살이거든. 내가 뭐 내야 부처가 안 돼도 좋다. 이 중생부터 먼저 구제하고 난 다음에 싹 다 구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가 되겠다. 이런 심정이지. 그 얼마나 불교에 좋은 말이 있느냐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해. 로켓가 없는 시절에 달나라 갔다 가는 것 같다고. 지금이야 뭐 로켓가 있으니까 아폴로 최시라라고 그 탤런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1968년에 태어났는 모이라.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그 당시에 이제 그 우주인 중에 닐 암스트롱도 있지만은 시라라고 있었던 모이라. 그런데 그 이름을 비슷하게 따가지고 세라라고 지었다.
그렇다 하더라고. 제시라라고. 시라를 따가지고 세라로 지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뭐 로켓을 타면 달나라 갈 수 있지만은, 그 로켓도 없을 때는 사람이 뻥 뛰어가지고 달나라에 어떻게 가느냐고. 갈 수 있어. 못 가지. 로켓도 안 타고 어떻게 달나라 가. 불가능하지. 그러나 가야 된다고. 갈 수 있다고.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지만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것이 이제 그러한 열정, 뜨거운 열정, 그것이 이제 그 성령의 열매가 제일 첫 번째가 절제. 성령이 이제 자기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절제를 할 줄 안다고. 절제. 화가 나는 것도 자제하고. 그 요즘 카톡을 많이 하는데 카톡으로 이제 뚜뚜뚜뚜 두드려가지고 남한테 상처 주는 거 하고 싶지만은 절제를 한다고. 꼭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보내라고. 개인적으로. 그 전체 방에 보내면은 지금 참 이야기하고 싶어도 참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을 다 못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 내가 지금 기록을 좀 남겨놔야 될 것 같네. 2022년 오늘이 10월 14일. 요 현재의 말이지. 우리 쪽에 국가혁명당 카톡에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우측에 속해요. 우측에 속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는 올리는 거는 괜찮아. 지금 보면은 괜찮은데, 좌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 올리는 것은 좀 싫어한다고. 그것도 삭제 당하기도 하고. 뭐 노래라든지 기타 뭐 교양 이런 거는 그건 괜찮은데 지금 그래 돼 있다고. 오늘도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총재님께서 김건희 여사의 이제 논문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좌측이나 야권에서는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하거든. 그 가짜 논문 말이지, 표절한 거 박사학위 반납시키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해요. 그런데 총재님께서는 그런 말씀 안 했었거든. 뭐 그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조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영국 가가지고 조문 아닌 것도 엄청 비판을 많이 하지. 야권에서는 천공의 말을 듣고 말이지 그거 안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총재님께서는 그 정도 같으면 됐다. 영국 가는 것만 해도 됐다. 그렇게 하잖아요.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절 비난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야권에서는 대통령을 비난을 엄청 하거든. 그냥 뭐 비난 보통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냥 뭐 일개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경심이라고는 0.0001도 없어요. 보통 보면 이 자식 저 자식이라고. 야권에서 보면 대충 그래요. 아주 잡범 수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파렴치범으로 취급해버리지, 대통령으로서는 전혀 0.00001%도 공경심이 없어.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총재님께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좌측으로는 좀 못 올린 걸로 돼 있다고 지금. 지금 현재는 그래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제 2016년도부터 쭉 이렇게 들으니까 대충 인자는 알겠어. 이제는 그 밑에 이제 빙산이 있으면은 그 밑에 엄청나게 큰 것이 있다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조그만하거든. 그 밑에 있는 그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제 그 정도는 알지. 그 정도만 이야기해야지. 더 깊이 이야기하면 되는가. 그래서 나는 이제 좌측에 있는 그런 유튜브도 좀 올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돌아가는 것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일반 이제 우리 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은 총재님이 이제 하신 말씀 그걸 이제 고지고대로 들으니까 올리는 걸 막 싫어하니까
참 아주 좀 참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요. 총재님께서 말이지 저게 저 무료급식 할 때 이거 참 춥고 앞으로 이제 추워지니까 춥고 바람 불고 이렇게 하는데 도시락을 밖에서 먹으면 좀 안 좋으니까 따뜻한 공간에 있는 데서 따뜻한 그 공간 그런 그 집이라도 그런 게 훈기가 있는 데서 먹는 거하고 추운 데서 먹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또 주위 식당에서도 또 벌어 먹어야 또 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또 지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내 역시 자척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말이야. 똑같아요. 날개가 좌우가 있어야 새가 날개가 좌우가 있잖아. 사람도 오른팔 왼팔이 있고 내나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라. 자척에 속한 사람들도 앞으로 허경영 총재님의 지지는 아마 거의 뭐 80% 90% 받아가지고 대통령 당선이 되는데 거기서도 지금 좌우가 다 찬성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어떤 사람 뭐 자라 이러면 완전히 뭐 이거는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건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좌측, 진보 측에 관한 그 유튜브를 좀 올리고 싶은데 조금씩 올리지. 큰 거 아니면 내가 올리는데 워낙 지금 현재 그 시국이 지금 참 말하기도 참 그렇네.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당시에 그게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그게 될 수 없는데 안 되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열정, 뜨거운 열정. 그게 그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 보면 첫 번째가 절제라고. 아래도 이야기했지만 절제, 그 다음에 이제 온유. 절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온유하다고.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양선, 선을 택하게 되고. 양선하게 되면 자비로워지고. 그 다음에 인내, 참는다고. 이해를 하니까. 사랑하니까 다 참게 되지. 그러면 이제 화평이 있고. 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화평.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모든 사람을 그냥 불쌍하게 보고 진짜 막 그 사랑하는 힘이 막 넘친다고. 끝이 없다고. 끝이 없어. 그런 힘이 이제 꽉 들어차게 되면은 힘이 막 아까도 내가 낮에도 얼핏 이야기했지만은 이 대기권을 벗어나려면은 로켓가 그 파워가 있어야 돼요. 로켓가 뭐 그 연료가 약해서는 뭐 한 1km 올라가다 떨어져 버린다고. 연료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된다고. 그 대기권을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그런 그 힘, 그 연료, 그런 게 있어야 뚫고 나간다고. 그만큼 그 사람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야 된다고.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총재님께서 이제 말했다시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것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것을 깨트린다고. 깨트리는 가운데에서 이제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다고. 그 깨닫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유영이고 여로 영여전이고 응작 예시관하라. 뭐 야기새끼나 이엄승구와 시인행사 등이 불능견열이다. 약인용여지 3세 일체불 뭐 일체유심조 응관법계성이다. 뭐 이런 것은 견성의 단계거든. 성품을 보는 그 단계고 그 단계 넘어서면은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 무상정덕각이 있다고. 이런 것은 뭐냐면은 자기 뜨거운 사랑이 이제 막 폭발적으로 넘칠 때 이제 이게 환하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화엄일성법계도 보면은 정지소지 비여경이단 말이야. 암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고.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고 한다고. 요즘 총재님께서 이제 오늘도 그 뭐 종교학자들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초발 심시 변정각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원 일성법계도 15번째 나오는 기질이거든. 그런데 법성문익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제일체 정지 소지 비여경 네 번째 나오는 말이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거든. 그게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정말 시계인건정해 육바라밀이 완전하게 만땅구 됐었을 때에 베푸는 마음이 꽉 들어차야 된다고. 시계인건정해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완성이 됐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주의 실체를 보는 거라고. 그런 것은 암만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 견성의 단계 위에 이제 또 성불의 단계가 있다고. 그런 거는 이제 견성이다 성불이다 이거는 불교 용어잖아. 그런데 그게 기독교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면은 그게 바로 불교 공부라 불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다 보면은 불교로서도 세계 통일을 못하고 종교 통일을 못하고 기독교로서도 세계 종교 통일을 못해요. 제3의 초종교가 뭐냐 이렇게 막 뚫어보니까 그게 이제 탄어가 이야기했듯이 강정산을 이야기해서 그래 강정산을 이거 그렇게 믿었다고. 오늘 강정산 아마 오늘 152주기겠네. 152 152주기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한참 강정산에 내가 이제 매도 몰두하고 있을 때가 2007년도라고. 송재님께서 운삼사 성한 오체를 이야기하다 이래 됐는데 57세에 나는 그때 얼핏 들었는데 뭐 별의별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 말아버리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좀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2014년쯤 되니까 2012년쯤 되니까 그때 이제 문선명이 그때 죽었다고. 문선명이 죽고 또 내가 누구라고는 말할 수는 없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죽었다고. 뭐 내가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뒤로 이제 이렇게 또 말을 다 못할 게 많아요. 다 못할 게 많다고. 여러 가지 사정에서 말을 다 못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빨리 안 되는 게 있다고. 내가 그 박임수 선생님 이야기가 그래요. 말 못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2012년에 문선명이도 죽고 또 한 사람이 죽었다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때부터 이거 강정산이 나는 우주의 최고신인 줄 알았는데 강정산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하거나 안 그러면 하여튼 간에 여기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2014년 아니면 2015년이에요. 2015년에 들은 것은 확실해. 왜냐하니까 그때 내가 우리의 그 패밀리가 이제 무엇의 약자냐? 그것을 내가 물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것이 약자잖아. Father 할 때 F, A는 and, 그리고 family 할 때 M은 mother, 그 다음 이제 I, 나는 love, L, you,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야. 이것이 줄여가지고 패밀리다. 이거 뭐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주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패밀리의 원뜻이 뭔 줄 아느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제 이것이 줄은 거다.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많이 하고, 중남미에 중남미에 무슨 나라냐. 그죠. 코미디언이 그 지미 모렐라스가 이제 대통령 된 나라가 그게 뭐냐.
아이고, 나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이야기도 내 주위에서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2015년에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지미 모렐라스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되었다. 무슨 나라야? 그리고 이제 뭐야 저기 또 쥐뿔도 없다. 쥐뿔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고 내가 주위에 많이 물었다고.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총재님 그 말씀하는 걸 내가 듣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총재님 이제 과거 방송 1000회 이전에 보고 다 그게 있어요. 그때 나 들은 거니까. 그래 쭉 들으면서 뭐 희한하다 싶더라고. 그리고 이제 강정사는 내가 앞만 봐도 이제 운이 다 된 거야. 더 이상 내가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 마음이 떠나겠더라고. 오랫동안 믿었지 강정사. 거의 구체적인 이야기도 지금 그 이야기를 못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다 못한다고. 요 정도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 가지 사정상.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여하튼 뭐 이제 강정사를 떠나야 돼. 떠나야 될 입장에서 그때 이제 그 유튜브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를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그 특히 이제 천회를 그 당시에 직접 듣고 이러니까 야, 이 정력의 시대에 신인님께서 오신다 해가지고 그 이제 서면서 이제 빠져들어가더라고. 이래 된 거라고. 46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2022년 3구 대선 이전만 하더라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고 앞 세상에 앞으로 이 정력의 시대를 여시는 이 분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 뭐 확신을 했지. 어제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조금 틀리게 이야기하지. 그런데 결론은 당선이 안 됐다고. 당선이 안 됐는데 뭐냐? 이번에 반전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전을 통해서 된다고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그 구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에요. 또 가장 이게 완성이 되는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인류를 통일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현재 그 돌아가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그 결과적으로 투표하는 것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하잖아요. 물론 한 사람이 일당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간부님들은 일당 100만, 일당 1000만에 해당하지. 이 한 사람이 100만 명, 1000만보다 낫다고. 대가리에 똥만 찬 놈들보다 말이지. 그 아기 수라들 만나기만 하면은 막 그 자기의 그 좁쌀만한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수라들. 그 자기 혼자 처먹고 잘 살려고 하는 아기들. 이런 사람들이 1000만 명보다는 국가혁명당 한 사람이 낫지. 그러나 표는 한 표라고. 안 그래? 저 사람도 한 표고 나도 한 표지. 이 사람이라 해서 뭐 표를 100장, 1000장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총재님에게 투표를 해야 당선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앞으로 운이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내가 살아온 내 얘기 그러니까.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이 생명 다 바쳐서 그 신앙을 해놓은 결과가 그렇다고. 예수 이후로 이때까지 모든 그
신앙인들의 믿음과 뭐 그것을 다 합쳐봐야 뭔지로 아이고 그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틀림없는데 그러면 이제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또 이야기 또 한 번도 하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선동을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막 관망하는 때다 이렇게 뭐 과음을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지금 관망을 하지 내가 지금 무슨 선동을 하나. 내가 뭐 하얀병 들고 어디 뭐 경찰서 가서 뭐 집어 던지는 사람이가 이것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파출소 그 해봐야 그 애들 그 뭐 전부 다 내 동생 같은 애들 동생이 아니지 뭐 내 조카 같은 애들 거기 있는데 그 하얀병 던지면 되는가? 파출소 하얀병 던진 데에서 뭐 그 세상이 또 바뀌는가? 그건 아니잖아. 내가 또 나선다 해가지고 또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들리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데는 가기가 싫어져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지금. 내가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을 지금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팍 나와가지고 전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때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지금 어떻게 지금 움직이지는가 이거 세밀하게 보고 있거든. 보는데 정치 평론하는 사람 거를 내가 다 듣는다고. 오늘 지금 새벽 2시가 다 됐잖아. 지금 아침 9시부터 이때까지 시간 나는 대로 다 듣는다고.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걸 10분쯤도 못 봐요. 이제 그래도 한두 시간 자야 또 내일 일을 할 거 아니냐고. 그래도 시간을 내서 다 들어요. 그래도 내가 보고 싶은 걸 다 못 봤다고 지금. 내가 오늘 보고 싶은 것에 10분쯤도 다 못 보고 이제 자야 된다고. 그래도 한두 시간 자야 또 내일 움직이지. 그 정치 평론하는 사람을 이렇게 쭉 봐요. 보면은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된다고. 정치 평론하는 사람 싹 다 봐요. 김성애 씨, 김용민 씨, 정치 천재. 요즘 정봉주, 요즘은 이동영 씨도 정치 천재라더라고. 정치 구단이래 자꾸. 이동영 씨, 정봉주 씨, 김용민 씨, 고승국, 박찬종, 이봉규, 변희재, 또 윤창중이, 또 김현정이, 김어준이, 주진우 기자, 또 신장식 씨라고 있어. 신장식. 그리고 최진봉 교수, 노영희 변호사. 얼마나 정정한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이 논평을 하는 걸 거의 다 봐요. 보는데 거기에서 변희재가 제일 나아요. 나이는 젊고 그렇지만은 제일 많이 알더라고. 나이 많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치평론가 중에서 그래도 나이가 좀 젊은 축에 속하는데 조갑재는 나이가 한 80이 다 됐고 박지원 정보원장 한 사람은 42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81라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변희재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현재 금년 안으로 끌어당기겠다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태블릿에 대한 그 진실, 그 책을 지금 오늘 내일 발표를 해. 10월 아직 날짜는 못 잡았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10월 달 아니면 11월 달이라고.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말고 좀 미디어 워치에서 그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 박상훈 씨, 우리 정치 이렇게 이런 사람은 차기 대통령이 저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라는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내일 모레 구속될 판인데 변하지 말라는 거래요. 이제 두고 보라고. 검찰이 그 증거를 조작했으니까 오늘 이준석이가 지금 현재 그 무고죄로 지금 송치됐거든. 그러면 이제 기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기소가 돼가지고 불구속 기소가 되든지 구속 기소가 되든지 그 법정에서 이제 그 증인들 불러가지고 쉽게 말해서 성상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진짜 명예가 다 실추가 되겠죠. 자기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자기 또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이도 증거인멸한 그 죄가 있다고. 죄가 있으니까 이제 두고 보면 돼. 총재님께서는 얼마 전에 그 상부 대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한 17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이 있어도 정치를 마음대로 하지 못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00명 정도 가지고 있잖아. 그걸 가지고 여소야대인데 무슨 일이 되느냐고. 더군다나 박진 외교부 장관을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올렸으면 통과를 시키는 것이 관례라고. 막강한 그 박정희 대통령도 말이지, 오치성이 해임 건의안이 올라올 때도 그 당시는 여당이 훨씬 국회의원 수가 많았어요. 그래도 오치성이 목을 잘랐다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은 박정희 대통령의 1조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안 자르고 놔두거든. 그럼 민주당에서 그 협조를 해주는가?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고. 정부 조직법 통과시켜주느냐고. 안 시켜준다고. 지금 영끌족들이 지금 죽어날 지경이라고. 지금 한 달 봉급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자로 다 줘야 될 입장이라고 지금. 그럼 뭐를 먹고 사느냐고. 4억 5억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야. 그럼 4억 5억에 대한 6억 빚을 6억까지도 빚을 낸 사람들이 있다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자가 자꾸 오르니까 그럼 봉급 받아서 전부 다 그걸 다 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팔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이 판으로 가니까 비명을 지른다고. 비명을 질러. 이때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추군 조선 이 백령을 시대는 지났고 허인 폭우 속에서 허인 폭우 성평국이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허경영을 알아보는 거라. 울고짖는다고. 죽느냐 사느냐 이 판이니까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2024년에 아시아 통일로 돼 2025년에 아시아 통일이라고 이야기 전에부터 하셨어. 그러면 한국 대통령은 아무리 못해도 2024년에는 돼야 될 거 아니냐고. 한국 대통령하고 몇 달 있다가 우리 국내 황제로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그냥 허경영 하면 완전히 북한에서 김일성이 찬양하는 거 100만 배, 1000만 배 정도의 그런 뜨거운 환영을 정도 받아야 아이고 황제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그 정도 안 돼가지고는 황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새끼가 돌았나 할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대통령 시대인데 말이지 황제로 하느냐고. 안 그래?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황제 좋아하고 이제 5년하고 내려와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엄청난 지지를 받으니까 아이고 영구적으로 황제가 되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때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그런 지지를 받게 된단 말이야.
받게 되는 그 단계로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는 최재집 의사협회 회장이 하는 말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봐요.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의사로서 있지. 이분이 뭐냐? 12월 달 안으로 윤석열 내려와. 그거라 좋은 말 할 때. 안 그러면 탄핵당해가지고 뭐 험한 일 당하니까 그 전에 그냥 권고를 해요. 백낙천 그 명예교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권고를 한다고. 좋은 말 할 때 내려온다. 무능하고. 오늘 보니까 조홍천이 그 사람 민주당 의원 그 사람도 참 간에 붙었다 설계 붙었다. 옆에 보면 진짜 그 무슨 말 하던데 그 사람도 자기 아들이 있고 뭐 아내가 있고 이러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데 참 간에 붙었다 설계 붙었다 하더라고.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하는 말이에요. 40대 의사협회 회장 하는 말이 이제 10월 22일 날 10월 15일이면 이제 내일이잖아. 내일 부산에서도 이제 부산 광복동에서 이제 큰 집회가 있고 10월 22일 날 토요일은 엄청 크게 해요. 서울에서 저 해가지고 서울에서 하고 용산까지 간다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무슨 또 거기 계속 터진다고. 그게 변희재 씨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분명히 뭔가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12월 달로 내려와. 그리고 이제 내년 1, 2월 달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내년 봄에 새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주장하는데 나는 그것이 상당히 근거가 좀 있지 않나 이래 본다 이 말이야. 보는데 워낙 뭐 총재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전도서 10장 20절을 가지고 왕에 대해서 뭐 좋은 뭐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될 때는 한 80% 90% 지지를 받는다고. 그래야 대통령이 된다고.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 진보 민주당 쪽에 이런 속하는 사람들, 자유에 속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단 말이야. 이 사람 표가 다 와야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뭐 바이든인지 뭐 날리면인지 발리면인지 지금 그래 샀는데 뭐 총재님께서는 그러잖아. 아니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이면까지 들고 파악을 해봐야 되지. 근데 저 MBC에 그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 이거는 50 시절이 아니라 30 시절이라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옛날 30 시대로 확 뒤돌아가는 거라고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자식들하면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30 시절에 있는 이야기라고. 전두환 이전 그 국민들이 지금 이제 세계에서 최고의 그 민주주의를 자랑하는데 민주화가 돼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도 허경영 총재를 아직 기적을 봐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아직 0.000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지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윤석열이 하는 일을 보고 말이지 이게 정상적으로 보겠느냐고. 옛날처럼 아이고 막 겁을 먹어가지고 예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시절이냐고. 지금
1인 1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뭐냐 오늘 저 보니까 오늘이 아니고 이제 아마 어제네 안혜욱이라고 있어요. 안혜욱 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데 많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안혜욱 씨. 안혜욱 씨가 서울지방법원에 지금 이제 정천수 씨하고 안혜욱 씨하고 또 여성 한 분하고 이제 그 고발당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강진구 그 기자하고 같이 이제 그 옆에 가서 그 기자회견을 하더라고. 시민 언론 더 탐사인가 뭐 거기 나와가지고 서울의 소리 그 백원종 기자도 백원종 님도 거기 나가고 그걸 그대로 중계를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돌아가는 걸 환하게 알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옛날에 말이지 아주 상공시절 때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MBC, KBS, 뭐 TBC 요게 있을 때 그 언론 방송이라고 신문 세계, 방송 세계에 있는 그런 시절하고는 지금은 하늘과 땅 차라고. 그런데 그런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난센스냐고. 할 말은 많아도 말 시원하게 한번 할 때가 있을 거야. 지금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말을 이렇게 시원하게는 못하는 거야.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말을 못한다고. 불교의 정산도에 대해서도 강정산에 대해서도 내가 말을 시원하게는 못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지금도 뭐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도 뭐 참 누구 말대로 제가 뭐 누가 될까 싶어서 신인님께 총재님께 누가 될까 싶어서 내가 말을 다 제대로 못한다고 빙빙빙빙 돌려서 일하는데 뭐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챌 거고 눈치가 아주 뭐 둔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고 그런 거라고. 하여튼 그래서 10월 이제 10월 달도 거의 절반이 갔잖아. 오늘 14일이니까. 내일이 15일이고. 정말 그 중요한 시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역사적인 순간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또 반드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늘 보니까 저기 하늘궁에 그 종교학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총재님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을 깨워줄 사람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아이고. 내가 이제 그런 말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뭐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 특히 기독교, 천주교 믿는 사람들.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내 모습을 저 달은 우스리 헤어지기 섭섭하여 망설이는 나에게 굿바이 하며 내미는 손 검은 장갑 낀 손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내 모습을 저 다른
수수리 어경영